Q&A 진행은 홍보실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Q&A 진행을 맡은 홍보실의 양승학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신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신차 발표인 만큼 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신차 발표인 만큼 아이오닉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홍보실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다섯 번째 줄에 손 들고 계신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유재원 기자입니다. 저는 프레젠 잘 봤고요. 궁금한 게 국내외 주요 시장 출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글로벌 판매 7만 7천 대를 말씀하셨는데 주요 공략 시장은 어디로 지금 타겟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올해 국내에 한 15,000대 정도 판매하고 하반기에 수출 시장에서 한 15,000대에서 국내는 올해 같은 경우 한 3만 대. 내년도에는 이제 수출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15,000대, 수출이 62,000대에서 저희가 77,000대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출시 일정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이브리드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내 일정 중에서 올 3월달에 저희가 이제 전기차는 제주에서 전기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때 3월달에 전기차를 최초로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판매는 하반기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에서 저희가 공개 일정은 올 3월 초에 제네바에서 모터쇼가 열리는데 그때 저희가 최초로 하이브리드 유럽 지역에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 공개 부분은 올 3월 말에 뉴욕 모터쇼가 열립니다. 그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출시 일정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쪽에 저희가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일반 지역 순차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매를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중국 시장이 현재 환경차, 친환경차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는 중국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오닉 시리즈들을 저희가 판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왼쪽에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 예, 저 모터트렌드 이진일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경쟁 차종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데요. 현대차가 생각하시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경쟁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쟁차 대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특출난 장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마켓 지시를 맡고 있는 유창승 이사입니다. 저희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인접 차급인 준지형 차급의 국산차 또는 외산차가 다 경쟁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친환경 전용차이기 때문에 친환경 전용차의 대명사인 도요타 프리우스가 주 경쟁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요타 프리우스 대비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연비입니다. 도요타 프리우스가 지금 국내 런칭을 안 했고 작년 말에 미국에 런칭을 했습니다. 미국 연비 기준으로 52 mpg를 기록했고 저희
아이오닉이 한 57 mpg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만약에 런칭할 경우에도 그 토요타 프리우스 대비 연비 측면에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거에 친환경차를 개발할 때 성능이 다소 희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주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위한 초고정의 강판 53% 적용. 이게 이제 프리우스 3세대 대비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변속기가 6속 DCT를 적용했습니다. 프리우스 경우에는 ECVT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이나믹한 가속 성능을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중심 설계나 그 리어 멀티 서스펜션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라이딩 핸들링을 구현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프리우스 대비해서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관인데요. 외관은 뭐 인터넷에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보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외관은 워낙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주력 모델을 비교하면은 토요타 프리우스가 3,140만 원, 저희가 주력 모델이 2,495만 원으로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사양 가치나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한 900만 원 정도의 가격 경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우스가 97년대 1세대를 선보였고 저희가 다소 조금 출시는 늦었지만 빠르게 따라와서 그 프리우스를 능가하는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질문은 이 앞에서 네 번째 줄에 제일 가장자리에 앉아 계신 분. 네, 신호레이 안건입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프리우스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차별화된 마케팅 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질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차 시장이 그 산업적인 측면이나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100여만 대, 120만 대 정도 글로벌리 친환경차 되는데 이게 2020년 정도는 다 400만 대 이상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디젤 이슈 때문에 디젤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가 급속도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들도 과거에는 친환경차 하면은 뭐 연비, 가격, 경제성을 주로 많이 기대했지만 앞으로 그 미래 그 이상적인 환경차는 뭐 미래 혁신성, 그 다음에 하이테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내면서 경쟁 대비 차별적인 포인트로는 연비는 기본이고 프론트 드라이브를 가능케 하는 주행 성능을 적극 소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그 IT에 접목된 뭐 에코다스랄지 또는 저희가 원래부터 그 타칭에서 적용하고 있는 블루링크 2.0 이런 어떤 IT 베이스의 어떤 커넥티비티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 그리고 능동형 고안전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고 이걸 적극 소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 친환경 전용차를 처음 내놨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초기에 많이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걸친 대규모 전시 시승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30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오늘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구매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해서는 퍼스트 오너에 대해서 평생 보증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 대해서는 10년 2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세 번째로는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만약에 차종이 불만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동급 차종으로 차종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매 후 1년 이내에 사고 났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차로 바로 교환해드리는 컨피던스 프레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이 앞에서 여섯 번째 줄. 예, 오토리의 박기동 기자입니다. 그 프리우스랑 연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 시스템 그 개념상 프리우스는 그 직병렬 혼합식으로 연비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오닉이 그거보다 연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기술적인 게 뭐 엔진의 차이인지 변속기 차이인지 아니면 모터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 매니지먼트의 차이인지 그런 분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경쟁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저희가 취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시스템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두 개 저희보다 좀 큰 모터를 쓰면서 사실은 하나의 모터는 동력이나 아니면 실제 출력을 내는 데는 기여를 하지 않고 일종의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하나의 모터가 엔진의 그 출력을 받아갖고 발전을 함으로써 전력 효율이 변환이 두 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엔진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전기 에너지가 전기 구동 모터 에너지의 변환이 있고,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구동 모터가 직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변환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는 저희가 에너지의 변환의 단계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가 변환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효율이 계속적으로 곱해지다 보면 어느 변환이나 100%의 효율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의 시스템의 장점으로서 좀 연비에 저희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는 차량의 저희가 공력 계수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급 세단에서는 가장 낮은 저희가 CD 계수를 구현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연비와 동력 성능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연비라는 부분은 어느 하나만을 갖고 구현되는 게 아니라 차량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 아이오닉이 앞으로의 현대자동차의 전체적인 차량의 엔지니어링 능력 자체를 저희가 전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일 우측에 앞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계신 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맥앤더컴의 최기석 기자인데요. 그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가 지난 2014년 11월인가에 앞으로 그 친환경차를 22개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아이오닉이겠고요. 발표 시점에서 1년이 좀 지났는데 그 이후에 바뀌거나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그 제네시스처럼 친환경 전용 브랜드를 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 말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소개를 드리면서 2020년까지 22개 차종을 받고 글로벌 세계 2위 시장에 저희가 이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발표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차 시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규제와 또한 요구에 맞춰서 저희도 사실은 1년여가 조금 지났지만 벌써 4개 이상의 차종이 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020년까지는 26개 이상의 차종을 저희가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현재 저희가 친환경차 그 실제 판매 대수를 보면 전체 차량 판매 대수의 한 2% 내외가 되는데 2020년 경에는 저희가 10% 내외까지를 확대 적용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저희 자동차 그룹이 세계 2위의 친환경차 시장을 저희가 굳건히 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해 주신 그 아이오닉 그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마케팅 쪽에서 이걸 하시는 게 브랜드에 대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아이오닉은 이번에 브랜드의 개념이 아니라 라인업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소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오닉 시리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친환경차에 대한 그 전체적인 브랜드 전략은 구체화를 시켜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지금 요 가운데 쪽에 제 뒤에서 네 번째 줄 제일 우측에 계신 줄무늬. 예, 저 문화일보의 김남석 기자라고 합니다. 이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은 이제 달라지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좀 차별화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좀, 그 플랫폼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지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동일한 플랫폼으로 이제 세 가지 친환경차를 내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소비자들의 어떤 좀 익숙해진 거나 이런 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실 그런 보완이 있는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오닉의 그 다른 차종인 이제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오늘 출시되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종하고는 좀 다소 차별화해서 디자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면부를 중심으로 전기차의 특성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보다 좀 심플하고 하이테크한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이드에서는 휠, 그리고 또 뒤쪽 뒷부분에서는 테일램프의 그 라이팅 시그니처를 특히 더 차별화해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그 차별화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당사 디자인 전략에 따라서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가되 휠 등의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어떤 차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에서 보시면, 내장에서 보시면 이제 그 블루 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이오닉의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 요소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 연구 개발 중이고,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앞에서 세 번째 줄. 네, 카미디어 장진택 기자입니다. 소재에 관련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인테리어에 보면은 나무 가루와 뭐 이런 것들을 쓴 소재를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체가 다 그 소재가 아니고 그 석유화학 소재에 그 소재를 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의 그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외장 소재에서 이번에 알루미늄을 대폭 적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그 알루미늄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알루미늄보다는 고장력 감량이 더 우수하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이번에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개발 총괄 PM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친환경차의 본질인 연비, 그 다음에 자동차의 본질인 주행 성능 확보, 이거 외에 저희가 친환경차 이미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천연 소재를 적용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고객들이 그 자주 사용하는 부분과 거주하는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천연 소재를 좀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우선 손이 닿는 그 도어 센터 트림, 이런 부분은 목분이나 또 화산석에서 나오는 재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부분, 그 다음에 카페트, 보조 매트,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포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화학 물질 대신에 천연 소재를 이용한 이런 천연 소재를 많이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파트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20에서 한 50% 정도의 천연 소재가 함유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외장이나 그 차체 측면에서 저희가 또 경량화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외장 소재는 그 후드 부분이나 테일투 게이트 부분에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를 좀 적용을 했고요. 또 언더바디 쪽에 샤시 계통 서스펜션 너클라인이나 리어 서스펜션 캐리어 부분에도 알루미늄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발표드린 그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 53% 적용과 같이 자칫 환경차에서 이런 배터리나 또 모터로 인한 그 중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량화 효과와 더불어 또 이 차체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대폭 확대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실 직원에게 문의를 주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